콩쿠르도 그렇고 두쫑쿠도 그렇고 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업은 이제 유행 자체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2023년 매출 첫 1조 원을 넘어선 이후 2년 만에 매출 규모가 2배가량 확대됐고요. 저는 이제 식품 기업을 좀 취재하면서 들은 농심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제 오늘의 주제는 한국인만 모르는 K푸드의 영향력입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EBN에서 생활산업부에 있는 신승훈 기자입니다. 네, 저도 생활산업부 이병우 기자라고 합니다. 요즘 해외 인플루언서들을 보면 이 틱톡이나 유튜브에서 한국 음식이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어요. 혹시 보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봤던 음식으로는 대표적으로 냉동 김밥이나 불닭볶음면이 좀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해외 친구들이 매운 음식을 좀 먹는 그런 주제로 삼아가지고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빨리 먹는다든지 이러한 좀 재미를 담은 그런 영상들을 많이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냉동 김밥도 쇼폼을 통해서 유행이 됐고 매출도 많이 올랐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좀 유행하는 게 이제 김치 코우슬로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이제 유행을 하는 것도 봤고 이제 우리는 그냥 장조림 계란으로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들은 단짠 조합에 이제 단백질까지 있는 그런 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는 걸 봤습니다. 해외에서는 좀 신선하게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또 불닭볶음면도 오믈렛으로 해먹는 것도 요즘에 유행입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K푸드라는 도화지에 이제 자신들의 색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국인 입장에서는 너무 익숙해서 안 하던 조합을 외국인들이 따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신기하다라고 해서 시도를 해보고 무슨 맛이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먹고 있던 음식들도 그들에게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먹기 힘든 음식일 수 있고요. 역으로 우리도 해외에 가서 이런 음식을 먹는다고 놀라울 때도 있죠. 네,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요즘엔 또 이 캐대언이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맛보다는 그 장면으로 요즘엔 승부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애니메이션에서 김밥을 먹는 장면이나 라면을 먹는 장면이 굉장히 큰 유행이 됐는데 이런 건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걸 이제 많이 노출돼서 그렇다고 보기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저는 몇 가지 요소가 좀 함께 작용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콘텐츠는 음식의 문화적인 맥락을 부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에서 김밥을 한 입에 넣어 먹는다거나 라면을 좀 후루룩 먹는 이러한 장면들은 그냥 식사 장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캐릭터의 성격이나 팀워크 또 긴박한 분위기가 함께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시청자들은 그 음식을 그냥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장면의 분위기나 경험이랑 같이 기억을 하게 되고요. 그 세계관의 일부처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김밥을 먹거나 라면을 소리내어서 먹는 그런 장면들은 자막이 없어도 모두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쇼폼 플랫폼에서는 복잡한 설명보다는 3초 안에 이해가 되는 장면이 노출에 좀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자체보다는 먹는 연출이 먼저 복제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유행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소비자는 음식을 이제 맛있겠다라는 정보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장면 속에서 그 분위기와 감정을 함께 느끼는 거거든요. 결국 나도 저 장면처럼 해보고 싶다라는 모방 심리가 생기게 되고 이게 실제로 이제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냉동김밥이 미국에서 입소문을 타다가 캐대언에서 김밥이 나오고 크게 성공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틱톡에서 이거 맛있다라는 이제 입소문이 돌긴 했는데 처음에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좀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재밌게 본 이제 캐대언에서 김밥을 한 입에 물고 이제 라면을 먹는 모습이 이제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니까 이제 심리적인 장벽이 낮아진 거거든요. 최근 K 장르물에서 김밥 이미지를 많이 바꿔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저렴한 이미지의 분식이었다면은 현재는 이제 건강하고 트렌디한 한 끼라는 인식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캐대언 주인공들이 요즘에 라면 표지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매출에도 큰 영향이 있나요? 네, 실제로 매출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BTS 멤버가 불닭볶음면 먹는 장면이 노출되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콘텐츠 하나가 광고 하나보다 영향이 더 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업들이 드라마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순히 로고를 노출을 시키는 PPL이 아니라 극중 캐릭터가 그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데이터만 봐도 이제 콘텐츠가 노출된 이후에는
해외 이커머스에서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돌들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보여주는 게 광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붐업이 되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더 영향력이 클까요? 오히려 이제 광고가 아니라서 더 영향이 있었던 건데요. 광고는 이제 소비자들이 그걸 접했을 때 순간적으로 설득하려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고요. 근데 반면에 스토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음식은 그런 의도가 노출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장면으로 받아들이고 이는 이제 놀이로서 또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영상이 계속해서 업로드되는 거라고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예. 콘텐츠 안에서 자연스럽게 PPL 요소들이 녹아져 있다면은 오히려 거부감이 없이 뭐 해당 제품이나 그런 것에 좀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숙제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멋진 아이돌 그리고 연예인들을 섭외해서 소비자들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는 하겠지만 거기서 중요한 건 맛이거든요. 먹어봤더니 실망스러우면 오히려 더 재구매를 하지 않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맛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는 해외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이제 마트나 식당이 아니라 영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구조가 사실상 달라진 건데요. 아이돌 라이브 같은 방송이 이제 1차 노출 창구가 사실상 되고 있는 거고 해외 소비자들은 실제로 먹기 전에 보는 경험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식은 음식이라기보다 하나의 문화 장면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흐름도 디지털화 돼가지고 영상에서 김밥이나 라면을 보고 검색을 통해서 레시피나 제품을 이제 구매하는 방식에 이르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영상이 입구 역할을 하고 이제 오프라인 소비는 그 다음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한류는 이제 음식을 메뉴 자체를 수출한다기보다는 나도 먹어봤다 이런 경험을 수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게 지금 제일 힙한 디저트를 나도 먹어봤다. 즉 경험하는 거를 좀 문화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챌린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쇼폼에서도 나 이거 해봤어. 이러한 것들인데 이게 이제 먹는 거, 음식으로 좀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나도 먹어봤다. 이런 걸 경험하는 니즈가 소비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고 이제 이게 곧 나 이렇게 트렌디하게 잘 놀아. 뭐 이렇게 보여주는 일종의 라이프스타일 굿즈처럼 소비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유행이 약간 레시피가 아니라 조합으로 많이 유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강민경 씨가 묵은지 광어김밥을 보여주셔서 식당에서도 메뉴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음식을 찾게 되는 경로가 숏폼입니다. 근데 이 숏폼에서 알고리즘 형성이 되는 건 3초거든요. 레시피 구조는 사실 재료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 과정도 봐야 되고 좀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예전엔 굉장히 붐이었지만 이에 반면에 이제 조합 중심 묵은지 광어 김밥은 그냥 묵은지, 광어, 김밥 이렇게만 하더라도 어떤 음식인지 대충 상상이 가니까요. 숏폼 환경의 설명이 짧을수록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음식이 더 노출이 잘 되는 거죠. 알고리즘 형성 또한 잘 되고요. 조합은 텍스트 한 줄, 이미지 한 컷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수요자들도 기다림에 지치지 않고 금방 그 음식을 좀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에서는 일본 음식, 중국 음식, 태국 음식은 사실 보편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한국 음식도 해외에서 많이 보편화가 될 수 있을까요? 예, 현재는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김밥이죠. 김밥이고 일본의 대표 음식은 스시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라탕이 될 수 있고요. 결국에는 보면은 좀 만들기가 스시 같은 경우 회를 잡아야 되지 생선을 잡아야 되지만 좀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김밥뿐만 아니라 흑백 요리사 2 혹시 보셨나요? 네. 거기 보면은 그 뉴욕에 간 돼지곰탕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마포에 있는 옥동식이라는 그 한식인데 그 뉴욕에 이제 분점을 내서 보니까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식당이 됐거든요. 가장 한국적인 게 오히려 세계에 굉장히 통할 수 있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럼 이런 음식을 밈으로 만들어서 콘텐츠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삼양의 불닭볶음면이나 아니면 농심의 짜파구리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불닭볶음면은 불닭 챌린지가 대표적이었죠. 뭐 기업이 앞에 나서서 만든 유행이라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알아서 놀게 이제 판을 깔아준 그런 사례인데요. 이 밈이 확산되면서 면비디아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고요. 농심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영화 기생충을 떠올릴 수 있는데 짜파구리가 현지 입맛을 반영한 신제품을 내놓거나 팝업 스토어를 열면서 일부러 밈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제공했다고 해요. 두 회사의 공통점은 제품을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공유하고 싶어지는 인증샷 거리를 판매했다는 부분이죠. 음식을 파는 동시에 경험까지 파는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K푸드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실적도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2025년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어땠을까요? 제가 조사한 곳은 이제 삼양식품과 농심 그리고 CJ제일제당 이렇게 세 곳인데요. 먼저 삼양식품은 창사 이래 첫 매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2조 3,518억 원, 영업이익은 5,23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은 36%, 영업이익은 52% 증가한 수치고요. 이번 성과는 글로벌 메가 브랜드 불닭 시리즈의 흥행과 해외 생산물류 인프라 확충 효과가 맞물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3년 매출 첫 1조 원을 넘어선 이후 2년 만에 매출 규모가 2배가량 확대됐고요. 영업이익 역시 1,400억 원대에서 5천억 원대로 3배 이상 늘어난 상태입니다. 외형 성장과 수익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이 매우 크게 느껴지고요. 농심 역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3조 5,207억 원, 영업이익은 1,895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은 2.4%, 영업이익은 16.2%씩 각각 증가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은 아니었는데 내수 둔화와 원가 부담 속에서도 수익성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CJ제일제당인데요. CJ제일제당은 흐름이 조금 달라요. 식품 부문은 비교적 선방을 했지만 바이오 사업 부진 등으로 지난해 실적이 좀 하락했죠. CJ제일제당이 공시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27조 3,426억 원, 영업이익은 1조 2,337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1년 새 매출이 6.9%, 영업이익은 20.6% 줄어든 것인데요. 회사 측은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으로 바이오 업황 부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와 무형자산 평가 등에 따른 영업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글로벌 아미노산 그리고 사료용 첨가지 시장의 업황 둔화와 가격 하락, 경쟁 심화가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풀이됩니다. 네, 그럼 이와 관련해서 기자님들만의 오프 더 레코드 썰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식품 기업을 좀 취재하면서 들은 농심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라면도 있고 과자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상품들을 이제 취급하는 대리 점주님들이 계세요. 대리 점주님들이 이제 마트나 편의점에다가 이제 공급하는 이제 중간 유통업자신데 이분들이 장기간 대리점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이제 농심 주가에 관심이 많으세요. 주식 투자를 실제로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농심의 이제 주가 상단과 하단에 또 기가 막히게 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저희가 주식 용어 뭐 이런 말이 있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그런 것처럼 이분들은 대리점주분들은 그런 거 확실히 알고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뭐 주변에 대리점 뭐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가서 여쭤보시고 하면은 주식 투자에 코스피 5천 시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너무 싶습니다. 좋네요. 꿀팁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농심 주가가 좋나요, 많이? 제가 여기 부서 발령된 지가 몇 주 안 돼가지고 며칠 안 돼서 네. 제가 열심히 찾아보지 못했지만 농심은 사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제 그냥 짤막한 견해로는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은 패가 망신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부모님 말이 떠오르네요. 네. 또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두쫑쿠가 또 대란이었잖아요. 저는 사실 두쫑쿠가 그렇게 특별한 맛을 가지고 있다고 보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유행이 된 걸까요? 아무래도 K-팝 아이돌들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K-팝 스타들의 SNS를 통해서 전 세계 팬들이 소비자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또 이미지와 어울린 네이밍 효과도 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쫀득한 식감, 그리고 진한 초콜릿, 피스타치오 같은 고급 재료 키워드가 그런 호기심을 자극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 탕후루도 그렇고 두쫑쿠도 그렇고 이렇게 반짝 유행을 했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요? 대부분의 디저트는 수명이 짧은데요. 다만 기업은 이제 유행 자체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유행이 만들어낸 소비 습관에 이제 주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쫑쿠가 사라지더라도 조합형 디저트나 이제 SNS 인증형 메뉴 같은 소비 방식은 남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비 패턴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에 주목을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유행을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빠르게 상품화하고 빠르게 교체하는 전략으로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행을 이제 활용하는 시스템이 점점 정교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런 흐름이 카페나 소규모 브랜드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네, 카페나 소규모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는데요. 소규모 카페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나 속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쫑코처럼 조리 난이도가 높지 않는 경우에는 즉석으로 반영해가지고 사이드 메뉴를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유통망이나 이제 물류망을 통해서 그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지금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데 현장성과 즉각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본인들의 이제 제품을 강조하지 않고 두쫑코에만 의존한다면은 뭐 반짝 유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병호 기자님께서 25년도 실적을 되게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26년도에도 식품 기업들 실적이 여전히 좋을까요? 뭐 사실 이거를 짐작하기는 너무 섣부르죠. 이제 뭐 2월, 3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을 벌써부터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과거를 좀 되짚어 보면 삼양식품이나 뭐 농심 같은 경우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해외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업 실적은 결국에는 이제 공급을 하고 소비하는 입장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판매 금액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물가를 식품 기업들이 연초에 한 번에 쭉 올렸어요. 올렸는데 올해는 올리지를 않았거든요.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작년 초에 올린 이유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이제 소비재 물가를 잡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물가를 못 올려요. 그래서 미리 빨리 올린 거예요. 근데 올 초에는 이제 식품기업들이 물가를 다 올리지 않아가지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구매 여력은 있지만 수익성을 좀 방어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식품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5% 내외거든요.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품기업들은 가격을 올리지 않는 상황에서 본전을 해도 좀 그래서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제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보고 따라하고 공유하는 콘텐츠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뜰 K푸드는 또 뭐가 될까요? 그 힌트 역시 콘텐츠 속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기자님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BN